한인사회 주요 인사분들과 함께하는 포커스인입니다. 오늘은 저희 단골 손님이신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단골입니다. 아, 단골이십니다. 네, 잘해드릴게요. 아니, 이사님께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홍보대사로도 임명되셨다고요? 예, 한 2년 됐습니다. 아, 2년 전 일이구나. 네네. 굉장히 바쁘시겠어요? 네. 바쁩니다. 아.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네네. 비상이었습니다. 네. 제가 들었는데 그 평창올림픽 그 미국 선수 참가 여부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뜨거운 이슈라고 들었어요. 그렇죠. 네. 놀랬죠. 아. 근데 한 90% 좀 해프닝이었었습니다. 아. 네. 지금 이제 이 네. 논란의 요지가 야, 미국도 참가할까 말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갔죠. 네. 왜 그렇게 됐나 하면은 지난 6일 날 지난주 북한이 ICBM 장거리 미사일을 또 쐈잖아요. 그 미사일의 성능이 전 지구촌이 다 북한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는 성능을 객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. 유엔에서는 이 시큐리티 이슈가 먼저잖아요.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이런 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만 나오면 모든 논의가 그거에 한정됩니다. 역시 유엔에서도 미국 대사가 최고잖아요. 네. 명령이니까. 그러니까 그런 유엔에서의 북에 대한 제재나 북에 대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되는가라는 거는 모든 여론이나 언론에 집중된 관심사니까 폭스 뉴스에서 니킬 헤일리 미국 대사를 네. 그 스튜디오에 데려다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북한 문제니까 아나운서가 폭스의 앵커가 물어봤죠. 네. 거기 북한이 그렇게 그 위협을 하고 있고 전쟁 기운이 있는데 내년도 2월에 평창의 윈터 올림픽에 미국 선수들 갈 거냐? 앵커는 미국 선수들이 참가를 하면은 그 안전은 어떻게 할 거냐? 이걸 물어보려고 이제 네. 그 헤일리 대사한테 물어봤는데 니키 헤일리 대사는 올림픽이라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. 하도 그 시큐리티 이슈 때문에 지난 한 3주 전에 한국에 김연아 선수 왔었죠. 예, 유엔에서 그 레졸루션 올림픽에 관한 레졸루션 낼 때도 미국 대사는 다른 일이 급하기 때문에 참가를 못할 정도로 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헤일리 대사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런 대책 같은 게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.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게 미국이 참가하는 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걸로 알려졌죠. 그렇죠. 미국이 참가하고 안 하는 거는 전체 흐름에서 이거를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주도하는 건데 이미 지난 9월에 유엔에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그 전에 워싱턴 방문하고 해서도 평창 올림픽이라는 거는 아시아에서 평화 만들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미국에 다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내락을 받고 약속이 됐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다시 이제 점검해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홍보대사니까요.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묻느라고서 국무부 백악관에다가 직접적으로 묻게 하고 그 정례 브리핑 때에 한국 특파원들이 물어보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참가하려는 평창올림픽 미국의 참가는 미국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목표다. 이런 발언을 백악관 대변인도 했고 또 국무부 대변인도 했고 해가지고 좀 이게 좀 진화가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때 그 헤일리 대사의 그 확답을 하지 않은 그 질문은 뭐 이제는 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네네. 그 이전에 그거에 대해서 그 올림픽에 관해서 미국의 참가라는 거가 어느 정도 확고한가라는 걸 네. 보이기 위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분이 공개가 됐어요.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가 참가하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내가 내 가족이라도 보내겠다. 그러니까 선수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커미트먼트를 보인 거죠. 가족이 간다라는 건 내가 가는 거와 다름없이 안전하게 이거를 치르도록 동맹 국가가 안전하게 이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것까지 네.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봉합이 된 겁니다. 네. 아니,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큰 이슈가 돼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막상 한국에서는
이게 이렇게 뉴스로 큰 기사거리가 됐나요? 그러니까 뭐 이 이슈뿐만 아니라 네네. 요즘에는요. 사실은 악화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. 뭐냐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를 그냥 엎어버려요. 네네. SNS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선정적이고 아주 섹시한 뉴스가 나오면은 네. 그게 파급 효과가 속도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걸로 다 그냥 확 덮어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잘 모르는 네. 그리고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. 북한의 전쟁에 우선하는 아젠다는 없으니까 미사일 핵 이게 나오니까요. 예, 그러니까 다 우려하고 걱정되니까 그런 잘 확인되지 않고 잘못된 뉴스가 네. 예, 뭐 뉴스가 잘못된 건 아니죠. 사실 니키 헤일리 대사가 신중하게 발언했어야 되는데 그렇죠. 이걸 보면 시청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네. 어떤 단면을 보여주나 하면 야 트럼프 행정부의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. 아, 네. 동맹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라는 슈퍼파워 국가가 한두 마디 하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? 그런데요,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한국보다 미국 국익에 더 연관이 돼 있습니다. 평창올림픽이라는 이 올림픽 브랜드를요, 미국의 MBC 방송이 200 밀리언이니까 2억 불을 주고 다 사버렸어요. 이게 흥행이 되고 성공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이 손해를 봅니다. 그렇네요. 네. 그것뿐만 아니죠. 스포츠 인더스트리얼 내에 윈터올림픽에서 장사해서 돈을 버는 이 이익금은 거의 미국 기업이 갖고 오는데 네. 그래서 미국의 자본 논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올림픽이 성공돼야만 하는 거는 오히려 돈벌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더 급하죠. 이런 그 히든 그 아젠다가 미국은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. 미국의 안보라는 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게 미국의 외교 정책이기 때문에 어림도 없는 일이죠. 그래서 절반은 여러분들이 절반은 자본 논리로 이해하면은 빨리 이해가 간다. 네, 덧붙여서 네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의 발언에 이 해프닝을 또 진화하는데 우리 김동석 홍보대사께서는 어떤 역할을 또 하셨나요?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네네. 사실은 우연히 그 계획이 돼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올림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조를 나눠서 여태까지 국무부나 백악관은 올림픽이라는 걸 가지고서 관심은 주고받았는데 네. 미국 권력의 한 축은 의회입니다. 의회가 훨씬 더 스트롱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의회에 있는 의회 지도부들이 아직 내년 2월 9일서부터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게 별로 없고 그리고서 이게 평화 올림픽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그 강한 의견을 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내도록 하는 역할은 시민의 몫이니까 그래서 의회에 가가지고서 그 역할을 하면서 의원들한테 이걸 좀 따져달라고 해가지고 빨리 작동이 돼서 이제 해명이 됐다. 네.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요. 그렇다면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확신하시나요? 지금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평창올림픽이 그 88년도 서울올림픽과 같이 전 세계인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 게 일단 성공의 기본 요건입니다. 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점점 분위기가 가는 거군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유엔 사무부총장이 평양을 방문했죠. 그리고서 IOC 위원장이 아마 이달 내로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서 올림픽 참가하는 걸 협의를 할 겁니다. 네. 북한이 참가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. 그렇죠. 저는 우리 한민족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좀 위기가 올 때는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서 돌파했던 이런 그 아주 럭키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네. 여러분 평창올림픽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. 네. 저희 KBTV에서도 성공을 확신합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포커스인이었습니다. 함께해 주신 김동석 상임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